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별들은 예측대로 잘 움직였는데 꼭 몇몇 별들만 제멋대로 길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바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역행운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행성이 하늘에서 앞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하더니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묘한 춤사위를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려 1500년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단 하나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는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우주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그 복잡함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완성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해법, 바로 천동설입니다.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정말 기발하면서도 골치 아픈 장치들을 고안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장치가 바로 주전원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바퀴 위에 달린 또 다른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큰 원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그 궤도 위에 있는 작은 원을 또 뱅글뱅글 도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원의 움직임이 그 이상한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묘수였습니다. 근데 주전원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됐어요. 행성의 속도가 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하는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심원이라는 개념이 또 추가됩니다. 이건 뭐냐면 행성이 도는 원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지구에서 살짝 비껴난 허공의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해지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천동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론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의 관측 데이터로는 꽤나 잘 들어맞는 아주 정교한 수학 모델이었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더 정밀한 관측 결과가 나올 때마다 모델의 주전원을 또 추가하고 이심원을 또 추가하고 계속해서 땜질을 해야 했던 겁니다. 점점 누더기처럼 변해간 거죠. 바로 이 끝도 없는 복잡함에 맞서서 훨씬 더 단순하고 심지어 우아하기까지 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1543년에 나온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잠깐만, 혹시 우리가 질문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형이라면 어떨까? 자, 바로 이 지점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동설에서는 그 복잡했던 역행 운동이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돼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더 빠른 차가 느린 차를 추월할 때 그 느린 차가 잠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의 공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우아하고 멋진 아이디어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냥 가설일 뿐이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의 최첨단 기술, 바로 망원경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직접 발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장난감 같았던 이 물건을 아주 강력한 과학도구로 탈바꿈시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저 멀리 하늘을 향해 겨눴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거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본 것들은 기존의 우주관을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 놨습니다. 달은 매끈하고 완벽한 구가 아니었고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은 지구가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또 태양의 흑점은 천체가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결정타는 바로 금성의 위상 변화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복잡한 천동설 모델에 따르면 금성은 절대로 보름달처럼 둥근 모습으로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떡하니 보름달 모양의 금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천동설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진실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는 당시 막강한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끌려갔고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만 했죠. 하지만 권력으로 진실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식은 대체 어떻게 그 모든 저항을 뚫고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어 퍼져나갔을까요? 코페르니쿠스의 아이디어와 갈릴레오의 증거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쇄술 덕분이었죠. 과학혁명 뒤에는 정보혁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연결고리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바로 그 기술 덕분에 코페르니쿠스의 급진적인 이론이 담긴 책과 갈릴레오의 명백한 증거가 담긴 책이 대량으로 찍혀나와 유럽 전역의 학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지식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더 이상 혼자서 처음부터 모든 걸 시작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 위에 자신의 연구를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지식 발전의 속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빨라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을 탐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오래된 책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고 증거를 통해 진실을 찾아내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천동설이 1500년이 넘게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과학적 사실 중에서도 언젠가는 더 나은 설명에 의해 대체될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진짜 위대함은 정답을 가졌다는 확신이 아니라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에 있으니까요.